일단 지금 여러 가지 계엄 당시에 이제 병력 투입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수사 과정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의 증언으로도 나오고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다 소개를 못 시켜드리겠지만 두 분이 보셨을 때 가장 충격적이고 인상적인 게 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한 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치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 이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말도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요. 네. 의원들 수방사 벙커의 구금 지시. 네. 오. 무시무시한 일이죠, 진짜 그것도. 오, 구금해서 뭐 하겠냐고요, 그거. 진짜. 고문도 할 것 같아, 이 사람들은 보니까 지금. 안 그래요? 네.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죠, 진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와 지시를 했다. 네. 그리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증언들을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비원 벙커에 네. 다 구금하려고 했다. 네. 예인영 방첩사령관이 직접 그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을 확인까지 했다. 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들어보면 거기가 500명을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이다. 그렇다면서요. 굉장히 넓다면서요. 예. 네. 그래서 왜냐면 전시의 지휘 통제도로 쓰일 수 있는 거니까 뭐 출입구도 한 2개밖에 없고 뭐 아무튼 이번에 뭐 어쨌든 군사기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대체 이자들이 그럼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면 광기가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미치광이라는 건 증명이 됐어요. 뭐 상황이 서로 간에 감정으로 부딪히고 뭐 어쩌다 보면은 누군가 어떤 스파크에서 어떤 광기가 누구에게서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실제 구금이 돼 있으면 제가 뭐 사람의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한 열흘만 그 상태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정인 상황이 됩니까? 그게 기본인 상황이 돼요. 네. 정치인들이 구금돼 있고 예를 들어 그러면 고문도 할 수 있고 광기가 그러면 그다음부터 다시 지배하게 돼요. 네. 아, 너무 그리고 운이 무서워요. 좋아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사령관이 총은 뒤로 메고 국회에 들어간 이 특전사 대원들에게 총을 뒤로 메고 실탄은 소지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서 예를 들어서 흥분한 보좌관이 더 막 정말 이렇게 했다가 거기서 어떤 또 흥분한 계엄군이 이렇게 그렇죠. 됐다가 네. 어떻게 될지 전혀 컨트롤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오늘도 대통령이 담화에서 무슨 2시간 하는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2시간 만에 그걸 군인들의 봉쇄를 뚫고 군인들을 또 막아내고 경찰의 봉쇄를 뚫고 군인들을 막아내서 야당 당직자, 네. 의원, 보좌관들이 또 시민들이 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지 아니었으면 계속 갔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담화문도 거짓말인 게 다 거짓말인 게 예를 들어서 뭐 원래 그 정도로 해서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만 알리려고 했다. 개소리죠. 왜냐? 특전사, 네. 수도방위 사령관, 수방사 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부대 어디 있어? 대통령 다급한 거예요. 네. 이동 상황을 체크했다 첫 번째 전화가 있잖아요. 빨리 봉쇄를 해야 된다는 다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대통령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미치광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네. 의도가 있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그냥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을 수도 있다. 아니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고 그 말을 자기가 한 말에 믿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의문인데, 곽정은 사령관이 이제 의결 정족수 안 채워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었다고 했는데, 이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냐, 이것도 의문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당시 상황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뭐 다른 얘기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알려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뭐 그래요? 송채 반장님도 국회 출입하셨으니까 본회의장에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네. 국회의원 외에는 본회의장 출입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대변인이나 원내 부대표단 본인은 이제 본회의장 안 네, 들어갔으니까. 본인은 원내대표실에 있었죠. 네. 네. 그럼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아니면 그 주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원내 대표단 또 뭐 대변인 이런 사람들에게 네. 지시를 해가지고 야 몇 명 왔어
이렇게 보고받을 수도 있고 네. 원내 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 출입증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실무자가 가서 체크해줄 카운팅을 수도 했을 있겠네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이게 밝혀지기 힘들 거예요. 그냥 뭐 기자들이 알려줬겠어요, 뭐 대통령한테. 그리고 이제 네. 원내대표랑 통화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원내대표 쪽에서 보고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과 의혹이 있지만 그래, 꼭 그랬을 거야 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미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전에도 우원식 의장이 빨리 와서 표결하자라고 하는데 30분만 미뤄달라. 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을 좀 모아야 된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동조 세력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의총 장소를 11시 때부터 계속 4번이나 바꿔서 처음엔 본청으로 알아줬다가 당사로 가라고 했다가 다시 본청으로 갔다가 당사로 가랬다. 헷갈리게 했거든요. 네. 이거는 의도는 모르죠. 제가 자꾸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너무 음모론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그냥 모르는 거는 실제로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어떻든 국회에 표결을 방해한 게 됐어요. 네. 근데 원내대표까지 한 중진 의원이 그런 걸 몰랐을까? 그래서 몰랐다고 해도 바보고. 네. 그렇죠. 중요한 걸 모르고 무능한 거는 그 죄예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를 때는 저는 그건 죄라고 봐요. 자, 이번에는 수사 상황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다 이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은 뭐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수처에서는 출국 금지 신청해가지고 법무부에서 받아들여서 출국 금지가 됐고요. 검찰도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검찰이 이걸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뭐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에서 나온 얘기는 마치 검사가 조사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유도해서 질문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한 대답이 나왔고 또 뭐 조국 혁신단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엄 뒤에 박성재 이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술을 마셨다. 이거 검찰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 수사 믿을만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못 믿죠. 대신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이 지금 당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당하고 있다는 게 뭐 무슨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어쨌든 대통령의 기세가 꺾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때다 이제. 예, 그렇게 네. 판단하는 거지. 만일에 다시 기세 등등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못 믿는 거죠. 지금 아마 검찰은 그런 입장일 겁니다. 여기서 누가 봐도 명백한 윤석열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으면 네. 지금 다음 대선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잡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완전히 망한다. 여기서 최소한 우리가 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혹시나 분위기가 바뀌면 또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정의나 철학이나 뭐 이런 걸 해서 기반한 게 아니라 네. 본인 조직을 위해서 지금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자기 보호 차원에서. 예,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이제 바로 사실은 검찰청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네. 봐라 우리가 있어야 그래도 거대 권력을 이렇게 제대로 수사해서 봐야지 않냐 이런 걸 지금은 증명하고 싶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어떻게 보세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하기로 했잖아요. 네. 검찰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공수처, 그다음에 군사법 어딘가요? 네. 국방부 조사본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한 다른 수사기관들도 너희들이랑 같이 하면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 빠져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상당히 열심히 전격적으로 발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검찰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경찰이 하는 것을 보면 네. 상당히 좀 파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경찰에서도. 네. 뭐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경찰청장 바로 그러네요. 그냥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을 이번에는 좀 믿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행스러운 것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이 경찰 출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심고 싶어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정순신 씨인가? 그 사람이 그때 안 되고 네.
행정고시 출신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조지호 경찰청장, 흔히 얘기 나오는 황종호 행정관 있잖아요. 네. 황종호 행정관의 아버지, 황 회장으로 이름되는 동해의 사업가. 네. 이분과 가깝다. 아, 그래요? 고향이 이제 경북 청송인데 네. 청송 출신이어서 예전부터 이런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키워줬다. 여권 내에서 그래서 애초부터 경찰청장은 조지호다. 네. 그러니까 이때쯤에 그랬군요. 고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신복을 세우려는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김봉식 서울청장 네. 대구의 술친구였잖아요. 대구청의 다 이렇게 다 연결이 수사부장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광주에는 저번에 누구죠? 검찰 수사관 출신 주기환. 주기환 네네. 비례대표 주려다가 후순위니까 그냥 뺀. 광주의 술친구는 비례대표 주려다 안 되고 대구의 술친구 있던 대구 고검에 좌천돼 있었을 때 매일 술 같이 먹다 그분을 서울 지리도 모르는데 서울로 불러서 1년에 한 번씩 초고속 승진을 시켜서 서울청장까지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에는 내 측근들로 최소한 경찰은 다 채운다. 요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7시에 안가에서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3일날 저녁에. 그래서 니네 협조해. 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예. 근데 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이번에도 18명 어제 가서 그 압수수색 대통령실. 네. 18명 가서 되겠습니까, 이게? 더 많이 갔어야 되는데 네. 18명만 보냈다. 18명 가서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경찰이 국수본이 지금 물론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 이제 커가고 있어서 잘 못해요. 방식도 권력 수사를 제대로 경찰이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검찰은 못 믿죠. 그래서 지금은 각자 그냥 초동 수사해서 증거 확보하고 절차 따라서 이렇게 하고 대신 경쟁적으로 내가 잡겠어, 내가 윤석열 잡겠어 막 서로 이러면 일단 사람들이 볼 때 아 잡히겠구나 이번엔 그런 어떤 주도권 다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경쟁이 더 좋을 수 있다. 프레임이 약간 생기거든요. 네. 그런 건 있지만 결국은 오늘 통과된 특검에 다 넘겨야 된다. 네. 예, 특검이 200명이 하니까 대규모 특검이니까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누가 권한대행을 하든 이 특검의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특검으로 결국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으로 가는 것이 답이다. 보태보세요. 똑같습니다, 의견이. 네. 덧붙일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압수수색은 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결국 실패했는데 지금 오늘 담화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 이거 바로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긴급 체포 가능성, 그 다음에 구속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신선한 통영산 생굴에 굿송송 계란옷을 입혀 만든 힘내라 통영굴전, 바다맛 가득한 파래와 오징어, 홍고추로 맛을 낸 파래 오징어전, 통영해인 재구매율 1위를 달리는 구수한 보양식 들깨 장어탕,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 또는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세요. 보육원 같은 시설에 사는 아이들은 만 18살이 되면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을 나와 홀로 자립해야 합니다. 18의 나이에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18 어른. 자립준비 청년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건강한 자립을 고민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고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하시면 18 어른의 이야기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앰플병 한 병당 산양 산삼 한 뿌리분의 사포닌을 담아낸 산삼 순액입니다. 기준지표 성분들과 함량을 규격화해서 누적 판매량 500만 병에 이르는 귀한 제품입니다. 공동포차 런칭 기념 1+1 파격 특가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긴급 체포 가능성, 그 다음에 구속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것과 지금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긴급 체포나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도주려는 없겠죠. 뭐 관저나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범죄 중대성을 봐서라도 좀 긴급 체포해서 네. 여러 가지 증언과 직보를 확보를 하고 대통령의 이전 휴대폰, 지금 휴대폰, 비아폰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비화포는 그 뭐 이렇게 놓으면 안 된대요. 네, 기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래도 뭐 몇 시에 어떠한 뭐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서버에 보면 남아 있다고 하니까 네. 일단 그걸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지금은 어쨌든 다 증거 확보를 발빠르게 하는 것이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 체포든 압수수색이든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압수수색도 이렇게 막는데 긴급 체포하러 가면 대통령실 경호처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내줄까요? 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돼도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되거든요. 직무, 권한은 정지가 되지만 신분은 유지가 돼요. 경호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경호처장이 경찰 출신인데 이분이 또 판단할 일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버리면 야 경찰들이 쟤네들이 날 긴급 체포하기 위해서 막아. 그럼 법적으로 애매한 지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압수수색은 막은 게 형사소송법상 비밀을 취급하는 기관에는 그 해당 기관에 승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서 네. 제도적으로도 이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기세로 눌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법적인 충돌을 어떻게든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순순히 대통령이 그래 체포해가 라고 하지 않는 한 어려울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긴급 체포는 그렇더라도 구속영장이 나오면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일단 뭐 물리적으로 막겠죠. 네. 경호처가 만약 막기로 작정했다면 물리적으로 막고 시행령에 따라서 경호처가 경찰을 경호 관련해서는 지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난 5월에 또 그 시행령을 바꿨어요. 귀신같이 바꿔놨더라고요, 네. 미리. 그래서 그걸 그로 경호처가 같이 대결을 하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직무집행정지나 이런 걸 또 법적으로 검찰에서 이제 영장을 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막 생길 텐데 일단 저는 대통령이 순순히 끌려가려 하진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 라고 탄핵이 봅니다. 되면 네. 경호처도 그렇게 쉽게 방어하거나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란죄라는 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순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경호처도 나중에 법적인 처벌과 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서 경호처장도 지금 경찰 출신이 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도 탄핵된 이후에는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탄핵 소추가 된다면 기세에서 그럼. 좀 밀리니까. 눌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는 윤석열은 성정이 네. 그렇잖아요. 또 이제 좀 뭐 이번에 국무회의 때도 얘기하잖아요. 경로를 하면 뭐 누구도 못 말린다. 무서울 것 같아. 네. 그러게요. 아, 그리고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김용현 전 장관이 자살 시도를 했다. 아, 다행히 발견돼서, 뭐,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생명에 지장도 없고, 뭐,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국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를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어요. 이거는 왜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비겁하게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네.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큰 사고를 쳤구나라는 자괴감이 들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묻고 가는 게 가장 좋겠다. 네. 왜냐하면 이제 연결고리가 거의 김용현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계엄도 사전 준비하고 여러 지시를 직접 내렸잖아요. 네. 이 사람이 사라지면은 이 수사하기가 대단히 깝깝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연결고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냥 내선에서 끊자.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피해 안 가게 그냥 내가 그냥 사라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 공직자였잖아요. 거의 최고의 수준까지 간 공직자잖아요. 아, 마지막 남은 예의와 도리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네. 처벌받는 것이 맞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셔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네. 뭐 본인이 다 떠안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뭐 굳은 의지나 굳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충동적이라고 봐요. 사건 얘기도 들으면 약간 충동적으로 순간내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잘못된 거죠. 대한민국의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본인의 저지른 짓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그런다면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죄를 다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런데 그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험난한 이 정의의 길을 가겠다. 네. 네. 그러고 보면 역시 이분도 망상에 빠져 있구나. 네.